매매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월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잘 활용해가지고 집 마련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무주택자분들이 이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번 주 구해줘 월부 기사는요, 요 주제입니다. 뭐냐면 등록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된다고? 이게 우리 공급 효과랑 연관이 있다고? 라는 주제인데요. 등록임대주택이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그냥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저번 주에 다주택자 중과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임대사업자까지 뭔가 이제 변화가 있나? 라는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연일 이렇게 규제 정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대체 지금 어떤 규제가 생기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지를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저번 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겠다고 하고 또 이게 뭐가 나오나요?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2월 10일에 여러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 등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게 임대 등록 다주택자가 뭐냐면은 개인이 그냥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샀는데 그거를 계속 전세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여러분 부릅니다. 그 민간 임대를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거 문제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만약에 등록임대 매물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거야. 왜냐면 이제 다주택자들 중과를 하면은 이게 또 시장의 매물로 나오고 그러면은 가격 상승이 주춤하지 않을까?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연이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는 거는 시장 안정화 위해서라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아직 이렇게 하겠다 결정됐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는 거 시장 안정화가 된다면은 결단을 내릴게요 라고 이제 회신을 한 거죠. 이렇게 또 기사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이제 이런 언질들이 나오는 걸 보니 앞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될 거는 좀 여러분 뻔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기간을 정하고 이때까지 파세요 라는 거를 정부가 할 것 같아요. 이거의 제한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 정도가 지금 2월 10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나는 임대 등록? 이 등록 임대? 이거 민간 임대? 이거 처음 듣는데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아주 짧게 임대 등록, 이 민간 임대 등록이 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았길래 양도세 중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임대료 5% 상한으로 이제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5%로 제한해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올리고 이 임대를 이제 의무로 4년에서 8년 동안 이게 유지를 하면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해줬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8.2 대책 때 실제로 강력하게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지금 전세로 지금 놓고 있는 이 집을 가진 분들은 민간 임대로 등록하세요 라는 거를 강력히 권고를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5%만 상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 임대를 최장 8년까지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런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강력하게 권고했는가를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그때도 지금처럼 진짜 비슷해요. 전월세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임대로 이제 이거를 단기간 안에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땅도 사야 되고 그죠? 거기에다가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개인이 놓고 있는 임대를 좀 정부의 나라에 등록을 하게 해서 이거를 8년 동안 최장으로 임대를 놓게 하자. 그럼으로 인해서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자라는 취지로 개인이랑
시장이랑 정부가 협업을 해가지고 이 공공임대를 당장 하기 힘드니 민간임대로 전월세를 공급하자라는 취지로 이 민간임대 주택 등록 제도를 강력히 권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강력 권고할 시기에 임대료를 5% 상한 제한하는 게 지금은 이제 갱신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5% 상한 제한이 뭐 그렇게 이제 별다를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5% 상한 제한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민간임대 주택을 등록하는 이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혜택을 막강하게 부여를 했어요. 그게 뭐냐? 양도세 혜택이었고 종부세 혜택이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감면해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도세 혜택은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2017년 파리 대책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합니다. 최대로 플러스 30%까지 그래서 최대 세율 75%까지 양도세 중과할 거예요 라는 이 시행령을 발표할 때 민간임대 주택 등록은 이 등록을 하는 분들은 제외야. 양도세 중과 배제 해줄 거고 거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를 오래 갖고 있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줄게. 양도세 혜택을 부여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을 합산해가지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만들거든요. 근데 민간임대로 등록한 주택은 이 종부세에서 빼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내가 이제 민간임대로 등록한 거는 종부세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과세표준에 들어가질 않는 거고요. 재산세도 25%에서 75% 정도 감면을 해주겠다. 왜냐면 의무로 8년 동안 계속 장기 임대를 하고 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의 취지를 좀 달성한다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등록을 이제 2017년, 2018년에 하고 이 제도가 2020년에 폐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이런 민간임대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은 양도세 혜택 이거 계속 주는 거 맞지 않다. 이거를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세부 사항은요, 여러분 딱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정도만 얘기를 했냐면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이제 민간 임대 주택은 일정 기간, 예를 들어 뭐 1년 이후 이제 뭐 예를 들어 의무 임대 8년 했다. 그럼 내가 2017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의무 임대가 한 2025년에 마무리가 됐겠죠. 이렇게 마무리가 된 이후 1년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1년이나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뭐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혜택 받았던 거에서 절반을 폐지할 수도 있다. 아니면 2년이 지나면 특혜를 전부 폐지하겠다. 이거 계속 특혜를 가져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세부사항은 요 정도 얘기했고 이걸 통해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요. 비슷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중과를 통해서 정부가 이거 시장에 어떻게 매물이 나오게 하지? 단기간으로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고민점에서 출발해서 민간임대로 등록된 주택도 양도세 중과를 함으로 인해서 혜택은 이제 주지 않고 시장에 이 매물들이 나와가지고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서 공급이 되기를 기대하는 이제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이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요 정도로 하겠다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최신 규제 업데이트 상황이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뭐야? 이제 이런 기사를 접하겠죠. 이제 민간 임대로 등록해놓은 다주택자들이 이 기사를 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임대사업자 이 씨가 전화를 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지금 자금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집을 좀 내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만기 전에 혹시 이사 계획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여러분? 민간임대 등록된 아파트 전세입자 김과장한테 이 전화를 따르릉 따르릉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전화를 받은 김과장은 나 아직 이사 갈 집도 알아보지도 않았고 만기도 좀 남았는데 저 아직 알아보진 않아서 당장은 없네요. 라고 이제 하면서 임대사업자 이 씨가 그러면요 제가요 이번에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다주택자가 이제 매물을 내놓을 때 여러분 이제 정부가 퇴로를 만들어줬어요. 세입자가 껴있는 경우에 세를 끼고 팔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요거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러면요 제가 때마침 또 세를 끼고 내놓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세를 끼고 집을 내놓을게요. 근데 만기 때는 실거주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남기는 거예요. 전세입자로 살던 김과장이 나 만기까지는 살 수 있지만 이거 만약에 매도가 되면은 실거주자가 들어와서 내가
나갈 수도 있겠네. 내가 갱신권 청구하지 못하고 나갈 수도 있겠네. 그럼 나 전세 알아봐야 되겠네. 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러분 시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게 지금 현재 규제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여러분 매매 시장에서는요. 이게 민간 임대인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민간 임대 등록을 한 임대인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기본 일단 4년에서 8년 동안 보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민간 임대 주택이 전국에 한 81만 호 정도가 있어요. 81만 호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아파트가 11만 호 정도고요. 서울, 경기에 9만 호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이 민간 임대로 등록해 놓은 아파트가 대다수라는 거죠. 8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거의 8년 전에 수도권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2026년이니까 지금이 2018년에 매수를 해가지고 8년 정도 보유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땠을까요? 아파트를 사고 나서 손해를 봤을까요? 아니면은 돈을 벌었을까요? 돈을 대부분은 벌었겠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큰 상황입니다. 전세는 5% 상한으로 잘 올리진 않았는데 매매 차익이 커진 상황이죠. 아니 근데 가만 보니까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네. 근데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니 양도세 중과 때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보유세 중과도 하던데 그럼 만약에 보유세 중과까지 되면은 이거 내가 너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양도세도 너무 부담되고 보유세도 부담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게 돼요. 여러분 부담이 되니까. 유예기간이 미정이지만 언제까지 이 유예를 해줄지는 몰라요. 근데 이 기간이 정해지면은 그 기간 안에 팔고자 하는 임대등록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현할 겁니다. 여러분 다주택자 편드는 게 아니라요. 다주택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시장에 왜 매물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매물을 진짜 내놓는지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라고 지금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로 장기로 등록을 해놨던 이제 매물들이 여러분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간 안에 팔고자 하는 매물이 출현하면서 가격이 종전 대비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급락한다, 완전히 하락할 거니까 막 무조건 기다리세요,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요. 이게 급매로 팔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빨리 팔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전 대비 가격을 조정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제 1월 29일부터 다주택자 중과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2월 한 11일 정도 됐잖아요. 그 사이에 관악구, 서대문구, 강남구, 용산구 이런 데에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를 현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매매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도 종전 대비 조정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럼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되는데, 요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은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17년에는 토호제가 아니었지만은 지금 서울이랑 경기 12곳이 토호제죠. 이 토호제 지역에 민간 임대주택이 사라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팔아야 되고, 팔면은 실거주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민간 임대주택이 사라지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존 임대사업자로부터 나왔던 전월세 물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 임대로 등록해놨던 주택에서 계속 5% 상한하면서 계속 전월세로 내놨던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왜 없어지죠? 실입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토호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월세 매물이 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토제 지역에서 여러분 10.15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짜로 시장의 전월세 매물이 정말 급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실입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얘기예요. 민간 임대주택이 사라지면서 기존 전월세를 담당했던 물량들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물량들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입자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민간임대 등록 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요, 원래 시세보다 한 30%에서 40% 싸게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집은 계속 임대인이 5%밖에 못 올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팔리면 실입주자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들어갔던 시세랑 지금 현재 시세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얹어주고 전월세에 들어가거나 전월세 매물이 있다면 이 맞춰도 여의치 않으면요, 다른 지역 전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원래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에 전월세 없네? 그러면은 난 멀리는 못 가. 그러면 수지로 내려가고요. 수지로 가려고 했더니 수지에도 매물이 없네? 그러면은 수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전월세가 부족해지면서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전세 매물도 없어지면서 새로 나올 매물도 없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여러분 23년, 24년에 입주 물량이 평균 3만 호에서 한 5만 호 사이가 들어왔거든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평균 4.8만 호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26년, 27년, 28년에 여러분 입주 물량이 1만 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4.8만 호가 들어와야 적정인데, 본질적으로 입주 물량도 1만 호 정도밖에 안 돼. 거의 뭐 반 토막도 안 들어오고, 게다가 실입주 조건이 붙어있는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전월세 매물이 나올 예정이 없고, 민간임대주택도 이제 아예 실입주 조건으로 매도를 되니까 전월세 물량이 더 없어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전세 매물이 정말 귀해지는 품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세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면 매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전월세 물량이 더욱 감소하게 되면서 전월세로 이사갈 수 있는 매물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 돼요. 정말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품귀 현상이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시장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를 통해서 좀 아셨으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모님 이제 알겠어요. 매매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월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잘 활용해가지고 집 마련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무주택자 분들이 이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오늘 오전 11시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이제 다주택자 매물, 새낀 매물도 무주택자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확정돼서 나왔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할게요 라는 얘기를 정부가 저번 주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새낀 매물 팔기 어려워요. 기간이 너무 짧아요. 허가되고 난 다음에 입주하는 것도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11시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첫 번째는 5월 9일까지 원래는 양도해야만이 양도세 중과 유예였는데 이거를 계약으로 바꾸겠다. 자,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됩니다. 자, 다주택자분들 5월 9일까지 계약하시면 돼요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5년 10월 16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 강남, 송파, 용산 원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데 말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새로 10.15 이후에 묶였던 신규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잔금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 줄게요. 입주할 때까지 6개월 정도 이 기간을 유예해 줄게요 라는 게 있었고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는 실거주를 바로 해야 되나 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드릴게요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5월 9일까지 계약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 유예해드릴게요.
10, 16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연장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새낀 매물은요, 무주택자 한정 거래가 가능합니다. 라는 게 여러분 요약 정리하자면 요 세 가지인데 세부 사항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입주 날짜 기간을 보완한 부분은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됩니다. 인데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계약금을 주고 받잖아요. 원래 계약을 하면 그게 이제 약정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약정서를 쓰고 이제 구청에다가 이 약정서를 이제 들이밀면은 허가를 해줍니다. 너 진짜 실거주 의무가 정말 실거주 의무를 지킬 거구나. 너 실거주자구나. 자, 이러면은 허가가 나고 그러므로 이제 허가가 나면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허가가 나는데 여러분 대략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정을 하고 허가를 받고 그 계약이 실제로 진행된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고 잔금을 쳐야 되고 잔금을 치면서 여러분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일이 한 3주 정도 걸린다라는 걸 감안하고 이 양도, 잔금 날짜와 입주 날짜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가 이제 한 3주 정도 걸린다라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응을 해야 돼요. 신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2회 조정 지역이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26년 5월 9일 이전 매매 계약 완료를 해야 되고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하는 거는 허가 다음 계약이니 이 계약일 기준으로 6개월의 날짜에 맞춰서 잔금 치고 입주하고 양도가 끝나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 임대주택 매도 조건 완화되면서 무주택자가 새낀 매물을 사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이 새낀 매물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주택자가 새낀 매물을 파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주택자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돼요. 바로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에만 한정이 됩니다. 여러분 매도하는 사람이 진짜 다주택자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 무주택 기준은 그러면 언제냐? 토지거래 허가 신청 기준입니다. 내가 약정금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내가 무주택자이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건으로 지금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26년 2월 12일, 자, 오늘 오전 11시에 이 개정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26년 2월 9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년 계약을 했으면 만기가 28년 여러분 2월 9일일 거 아니에요. 2월 9일이든 8일이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28년 2월 9일까지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돼. 그때까지는 유예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는 실거주 의무 안 해도 되니까 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서 입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고 가고 뭔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세입자 만기가 26년 2월 말인 거예요. 세입자 만기가 26년 2월 말인 다주택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은 28년 2월 말까지가 만기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 종료일이 2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유예가 되니 26년 2월 말까지는 이걸 팔아야 돼요. 팔아야 새낀 매물채로 팔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지금 26년 2월 12일인데 2월 말까지 이게 당장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팔아야 되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다주택자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시장에. 만약에 26년 2월 13일에 세입자랑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기가 28년 2월 13일까지로 되는 거잖아요. 이 날짜가 여러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못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고 다주택자는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날짜 이후에 계약이 진행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 매물이 좀 급하게 이전에 계약했던 만기 날짜에 맞춰가지고 팔으려고 급매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좀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회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듣고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 다주택자 매물이 이제 시장에 나온다고 하고 난 무주택자니까, 아니면 내가 또 무주택자가 되면은 이런 새낀 매물을 살 수가 있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현재 세를 끼고 살 수는 있지만은 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입주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내가 그냥 새 끼고 갭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음번에 2월 11일까지는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실거주로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내가 매매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누가 막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보증금을 내줄 텐데, 현 대출 규제상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나오는 대출 한도는 최대 1억밖에 안 돼요. 이게 이 정책의 또 하나의 맹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요. 그러면은 6억 전세가 껴있어요. 그러면 내가 4억으로 집을 일단 사두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전세입자한테 6억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출은 1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5억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10억 집을 살 때 나는 현금이 9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 대출에 대한 보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로 현금 9억 있는 사람만 10억 집을 살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여러분 몰려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 경우에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 조건으로 여러분 생애 최초 대출이 나오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LTV 70%까지 나옵니다. 물론 DSR 40%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집과 그 다음에 내가 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집을 비교해서 어떤 집이 좀 더 나한테 더 좋은 집일까를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지, 이게 무조건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 전세 끼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이걸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 입주를 해야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전세보증금 돌려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를 끼고 살 수 있지만 이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입주할 때의 자금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현재 대출 정책상. 근데 정부가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면서도 이런 보완책을 여러분 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의 목소리를 이 정부가 좀 귀 기울여 듣는 것 같다는 말이죠. 세를 끼고 나서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이 현재 대출 정책상으로는 1억밖에 안 나오니 현장에서 이 실입주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정부가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실거주 의무 완화라든지에 대한 보완도 물론 고려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현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에 한해서만 무주택자가 세를 끼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대출 한도는 1억밖에 안 나온다. 생애 최초 혜택이 있으신 분들은 나 무조건 그냥 이렇게 새낀 매물 사야지, 이게 아닌 내가 나중에 어떻게 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선택은 뭘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황은 이래요.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면서 입주 날짜 기간을 보완을 했고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신규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보완을 했고 임대주택 매도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한정, 다주택자 새낀 매물 매수가 가능하게끔 이걸 열어줬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의 액션은 다주택자 매도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한테 새낀 매물을 중점적으로 보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지켜보시다가 내가 기존에 좀 사고 싶었던 집인데 종전보다 좀 싸게 나오네? 라는 매물들이 이제 출현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단 실거주 의무 조건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담보대출 정책에 대한 보완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책상으로는 이제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최대 대출이 한도가 1억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지는 좀 열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상황도 알겠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약간 감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정해진 게 확실히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더 보완도 필요하고요. 관련된 기사도 더 나와야 되는 지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번 라이브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왜 다주택자 중과유예 폐지 다루면서 다주택자 걱정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지침,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덜 혼란스럽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막 어떤 한쪽 편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주택이든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 전월세의 불안정성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정말로 매물이 급감하는 부분에서의 품귀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 정말 많이 걱정이 되긴 해요. 이 전월세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려면 이렇게 시장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필요해요. 막 무조건 다주택자 틀렸어 아니면 뭐 정책이 틀렸어 이렇게 막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선택이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 늦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가 나한테 되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고민을 못 해가지고 나한테 되게 유리했구나 그런 상황들이 이런 거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는 부분은 실제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기회가 맞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시장에 매물이 진짜 없었어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무주택자한테는 내가 그리고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나한테는 유리한 기회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행동에 나가 지금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이런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막 끝내거나 아니면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막 지나가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막 뭘 해야 될지 그래도 나 여전히 모르겠다 그래서 막 기사만 보면은 막 좀 흔들거리고 진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안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막 이런 고민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답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라이브에서 여러분 상황 하나 한 명 한 분을 옆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또 이제 막 도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런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도대체 내가 이런 변화가 많은 시장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상황에 맞는 거는 뭐지? 유튜브를 봐도 뉴스를 봐도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나 진짜 이런 변화가 많은 시장에서 내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좀 알고 싶다.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랑도 얘기 좀 나누고 싶고 자모님이나 아니면 코크님이나 유디님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답변도 받고 싶다라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월급쟁이 부자들 TV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세 낀물건이 기회라는데 난 잘 모르겠고 막 부동산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글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시고요. 글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옆에 오픈 알림 신청하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오픈 알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선착순 1000명 한정으로 채팅방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드려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하면 좋겠지만은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그냥 막 이제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신경 써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1000명 한정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시장에서 좀 기준도 잡고 싶고 내가 이런 시장에서 좀 너무 혼란스럽고 이 기사를 통해서 이런 구해줘 월부 통해서 알긴 알겠는데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모님. 좋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11시 정도에 이게 발표가 된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채팅창에 질문을 주고 좀 계시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맴생이님이 부담 없이 들어가 보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으셨고. 오픈알림 이 내용에서 답변 받아 좋았다고 또 말씀하시면 됐네요. 네, 채팅방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은 재테크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채팅방 들어가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자모님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투자자로서 성장하신 분들이 결과를 내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또 여기 자모님도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도움 됐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해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 지금 뭘 할지 어떻게 이 환경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시면은 클릭 한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채팅방 초대되시면은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막막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모님께서 이 기사에 대해서 브리핑 해주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세가 6억 껴있어요. 근데 만기 때 우리가 입주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우리가 입주를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에 규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전세 반환대출을 받으려면은 최대 한도가 1억이다 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현금으로 9억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채팅창에서 전세 반환대출 1억 풀어줬습니다 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크로스 체크를 다 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세 반환대출 1억 아직 안 풀렸습니다. 네, 아직 안 풀렸고요. 보완대책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25년 6월 27일 날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실거주를 그러니까 전입을 해야 되는 거였죠. 보완 자료를 보시면은 이 단서 조항이 하나 추가됐어요.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내에 전입을 했어야 됐는데 새낀 물건, 다주택자가 매도한 새낀 매물을 샀을 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2026년 8월 30일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세입자의 만기가 27년 1월이에요. 그러면 세입자가 만기가 6개월보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6개월 내 입주를 안 해도 되고 세입자 만기보다 1개월 더해서 즉 세입자 만기가 27월이니까 27년 2월까지 입주를 하면 된다라고 우리 여기 보완사항에 나타난 겁니다. 대출 한도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전입에 대한 좀 보완사항이 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1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10억짜리 집을 살려면은 현금 9억이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결론을 이제 유디님께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네, 단순하게 보면은 와 뭐야 혜택인가 봐. 무주택자한테도 이제는 새끼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고 실거주를 좀 유예시켜 주나 보다 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아이고야 다시 들어가 보니까 뭐야 오히려 대출은 더 많이 안 나오고 돈이 엄청 많은 현금 부자인 무주택자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네.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자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보완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그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보완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10억을 달성을 하면 게시판에다가 10억 달성 글을 써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고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가로 샀던 그 집들이 뭐 2억씩 3억씩 오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뭐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수강을 하고 다른 강의에서는 투자의 기준을 얘기해 준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 사람의 예측이 틀리는 상황이 오면 나는 돈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열기반 수업을 들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행동 플랜들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수치를 다 계산을 해주시면서 스스로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저의 기준까지 같이 올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의는 뭘 사라고 찍어주는 강의는 아니다.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